안녕하십니까. 정책 포커스의 권대입니다. 인간은 근본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상투혼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신보다 더 약한 존재가 손을 내밀 때 인간은 또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오히려 강한 존재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이 함께할 때 더 강해지는 우리 종로군데요. 오늘은 사회복지과 배공순 과장님 모시고 복지과에서 이루어지는 따뜻한 나눔들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사회복지과 하면 사실 일반 국민들과 생활이 가장 밀접하다고 여겨지는 부서 중에 하나인데 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부서입니까? 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요, 복지라는 말 자체에 행복한 삶을 뜻하는 뜻이 있듯이, 우리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복지 서비스 중에서도 무엇보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활약이 좀 돋보이는 그런 부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떤 좀 구체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네. 저희 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와 지원, 그 외에 어려운 분들이 이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활지원 등의 법정 업무와 그다음에 이웃돕기, 그다음에 자원봉사 등 민간의 복지자원을 연계를 해서 국민 어느 누구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업 아무래도 저소득 주민 생활 지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말씀하듯이 저소득 주민 생활 지원인데요. 네. 저소득 주민이라 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최저생활을 보장을 하고, 법정 기준이 미달되는 자는 틈새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틈새계층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기초생활수급자 하면 소득 인정액이 네, 최저 생계비 이하일 때 선정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생계비 외에 어떤 또 지원이 있을까요? 네. 뭐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물론이고 국가 유공자에게도 네. 의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나이가 들면 많이 아프게 되고 어려운 분들이 특히 또 아픈 일이 많기 때문에 네. 의료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식이나 생필품을 지원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 곳이 지금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살다 보면 갑자기 위기 상황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네. 뭐 사고를 당하거나 재난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갑자기 처한 이웃들을 위해서 네.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야말로 뭐 개인 보험 수준의 부서 업무가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있으시다고요? 네,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그물망 복지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복지 정책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다방면으로 확대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사실 끝이 없는데요. 그래요? 좀 우선 요약을 할까요? 우선 대표적인 것은 그 저소득층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희망 플러스 통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일정액을 내가 내면 네. 또 나머지 일정액을 후원금으로 채워줘서 음. 나중에 3년, 5년 단위의 그 저축 기간이 끝나면 그 임대료라도 마련할 수 있는 네. 이런 정도의 그 자립 기반을 위해서 네. 플러스 통장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꿈나래 통장이라는 것이 또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숙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의 인문학 과정이라고 네. 해서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어떤 의식을 깨우쳐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희망의 인문학 과정도 지금 개설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뭔가 남는 분들, 그다음에 의사가 있는 분들이 저소득 계층에게 그 네. 나눠 갖는 서울 디딤돌 사업이라는 것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정책 포커스 이번 편에 그 사회복지과 배공순 과장님 만난다고 일단 이제 제가 통보를 받고 네, 문득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네, 얼마 전 TV 뉴스를 봤는데요. 네, 그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는데 네, 이 쪽방촌에서 생활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야말로 생활 수준이 최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네. 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지 못해서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뭐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할까요? 네. 그런 사례를 우리는 말하기를 복지 사각지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된 경우나 네. 그다음에 앞서서 말한 할머니 사례처럼 법정 자격이 미비돼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저소득 가정이나 긴급 위기 가정이나 다양한 복지 대상자를 위해서 예. 새로 마련된 마중물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중물이요? 네, 마중물이라고 하면 어릴 때 그 외가댁에 갔을 때 보면 시골에 물 한 바가지를 넣어서 펌프질을 해서 네, 물이 네. 올라오는 그 네, 마중물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제가 잘 알고 있었군요. 좀 마중물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면. 네. 네. 마중물이라는 말은 참 듣기만 해도 굉장히 참 푸근해요. 예, 네. 기분이 좋고 왠지 뭔가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수한 우리말이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이제 펌프에 있는 물을 한 바가지 부어서 손을 내밀어서 물을 끌어올리듯이 어려운 이웃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네. 저희가 손을 내밀어서 조금만 도와주면 네. 이분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아내자는 의미에서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 사례도 있었지만 네, 또 이제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얼마 전에도 또 이웃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쓸쓸하게 숨진 젊은 예술가가 또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사례도 어떻게 포함이 될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가정을 저희는 긴급 위기 가정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는 저소득층이 아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오던 중에 실직이나 무슨 긴급한 사고, 네. 그다음에 사업 실패, 네. 뭐 이런 일시적인 일들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경우죠. 네, 그럴 수 근데 있죠. 이런 분들일수록 자기 어떤 체면이나 그런 네. 것 때문에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상한 행동을 할 소지가 있고 음.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기도 하고 네. 이걸 우리가 막아줘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도움을 우리가 줄 경우에는 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가정이 일시적 위기 가정이라고 합니다. 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 참 중요하게 생각하지 네, 않습니까? 네. 정말 본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존심. 네. 자존심 하나 살긴 살죠. 하지만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례들 어떻게 좀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제가 알기로 수급자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래서 뭐 어떤 진행된 시스템이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네. 찾아오는 분들을 잘해줬고 음. 그 다음엔 찾아가서 네. 잘해주고 직접 필요한 찾아가서 분에게 또. 네. 그러나 이 마중물 프로젝트는 이제는 좀 한 발짝 더 가서 찾아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그 어려운 분이 계시는 곳으로 네. 민과 간이 함께 네. 주민 생활 현장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대상자를 찾아내서 네. 한쪽에서 울고 있는 국민이 없도록 하자. 네, 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런 그 사건 사례들을 좀 접하면서 좀 이웃에 좀 신경을 써야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아마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TV 보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신경을 좀 쓰고 싶어도 네. 주변에 누가 사는지 모르기도 하고 바쁜 것도 사실이고 또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그 참견으로 볼까봐 좀 망설임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요. 우리 종로구에서는 이번에 마중물 복지 활동가를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무리 어려운 분을 돕는 취지이기는 하나 잘못하면 상처를 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통장을 비롯해서 동네에 오래도록 네. 살고 계신 분으로 무슨 약국, 그다음에 야구르트 아주머니, 네. 그다음에 미용실 네. 이런 분들로 해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업소 대표 네. 371명으로 복지 활동가를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그럼 지역업소의 어떤 대표분들이면 네. 뭐 우리 이웃들이 늘 보던 분들이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약국에 계시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 또 뭐 부동산 중개소, 신문 보급소, 뭐 우유 대리점 등등 네. 누구를 막론하고 이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들로 위촉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정말 주민들의 모든 소식이 좀 들어갈 만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또 거기에다가 더 촘촘하게 네. 동복지위원이 있습니다. 음. 그 복지위원들이 이제 지금 2분씩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분들을 3분이나 4분 정도씩으로 조직을 강화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래서 복지위원들과 그 마중물 활동가가 네. 함께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촘촘하게 네. 아무도 벗어날 수 없도록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완전히 그냥 네. 네. 자, 좋습니다. 정말 마중물 사업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정된 대상자 어떤 지원을 좀 받게 될까요? 이분들은 이제 우선 우리가 그 민관 전문가로 구성을 해가지고 네. 솔루션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중물 그 프로젝트 안에 마중물 솔루션 심의회를 둬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서 그 사례를 가지고 네. 심의를 해서 어떠한 서비스가 이분에게는 가장 필요한가, 적합할까? 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솔루션 들으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 한 방송사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보면 긴급구조 뭐 SOS, SOS. 네, 그거 맞습니까? 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뭐 어떤 각오들이 있겠네요. 이거 진행하시면서. 네. 네. 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뒤에 사후 관리까지 예.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시적인 도움으로 끝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사례 관리를 또 굉장히 정성을 기울여서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뭐 아무래도 물 샐 틈 없는 이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 우리 이웃들, 민간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민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좀 그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특별한 사업을 기획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올해 1월 달에 이미 사랑 나눔 일사일동이라고 해서 네. 결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협약을 맺고 그 기업체에서 각 동을 한 군데씩 맡아서 네. 그 관내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분들은 어느 사례가 됐든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사일동이라면 회사와 지역을 연결하는 거 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 관내에 큰 종교단체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기업과 또 동과 이렇게 결연을 맺어서 불이웃 돕기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회사에서 또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봉사활동을 우리가 주선해 주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로 상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정말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는 분들, 네. 정말 종로구에 회사가 있고 종로구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이 협력해서 어려운 이웃 돕고 또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종로를 만들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더욱더 좋은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참 다양할 텐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급여, 서비스 통합 조사 관리 등을 하고 있고,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 사업이라든지, 네. 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지원 봉사라든지 여러 다양한 특성화된 복지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퇴근을 제대로 못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정시 퇴근 못합니다. 아하, 참 공무원은 선망의 대상이 복지과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많이 열심히 일해 주시니까 우리 주민분들이 그 혜택을 다 누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제가 좀 힘을 대신 내시라고 화이팅 외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하여튼 마중물 사업 잘 되길 바라고요. 오늘 백옹순 과장님 모시고 사회복지과의 여러 가지 일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리 뭐 세상이 힘들고 각박하다고 하지만 또 사람과 사람의 따뜻한 정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살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로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회복지과 여러분이 또 있기 때문에 종로구의 미래는 더욱더 밝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해지는 종로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정책 포커스 함께 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